성적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1일 병신 두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일본국 비전주 하하 송포 오도 우구스 원승 석견주 등원 주포 좌근 장감 화겸 관서로 비후 주수 국직 미행 서해도 축전주 대마주 이주 수호 대관 삼랑 종무 가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1일 정료 첫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2일 정료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2억 원 성종 10년 6월 11일 정료 세번째 기사 왕자가 졸하였는데 패비 윤씨의 소생이었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3일 무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3일 무술 두번째 기사 행사과 박계생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4일 기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4일 기해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4일 기해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산산의 제언 안에 있는 민전을 침탈한 것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선왕께서 하사한 바이고 또 한 번 준 뒤에 백성이 혹 사전을 침점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못했던 것이다. 금년에는 이미 종자를 심었으니 명년부터 민전을 환급하게 하라. 만일 이로 인하여 사전을 침탈하는 자가 있으면 승리의 장구를 들어 과제할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학열이 낙산사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여 끄리낌이 없이 산산제방의 민전을 강탈하였으나 감히 누구냐고도 하지 못하다가 백성 가운데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으므로 임금이 관원을 보내어 조사에 물어서 사전과 민전을 구별하여 아르게 하여 이에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결은 교활하고 기세가 있어 청탁을 번갈아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민전을 주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5일 첫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능성의 죄수인 내수사의 종 한막삼이 중6군을 때려 죽인 죄와 충청도 청안의 죄수인 백성 고막금이 오명선을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6일 신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오늘의 비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니 지사 강희맹이 대답하기를 옛부터 여름에는 장막비가 많았습니다 하고 영사 홍응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보니 개천과 거리가 다 차서 인가로 넘쳐 들어갔는데 비가 상당히 심하게 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물가에 있는 민가를 살펴보고 아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6일 신축 두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지금 진언하는 자가 이르기를 하삼도의 정병이 번들어서 진에 머무르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진에 머무는 군사가 이름은 비록 정병이라 하더라도 항상 한쪽 구석에만 소속되어 있어 한갓 변장이 귀함만 알고 임금을 높이는 뜻은 알지 못하여 사병과 같으니 어찌 만류의 패단이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비록 재주와 지혜가 탁월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향국에서 늙는 자가 되게 많습니다. 원컨대 진에 머무르는 것과 수기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번상도 하게 하고 진에 머물게도 한다면 비록 먼 지방의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국가의 언의와 완급의 쓰임을 알아 모두 다 그 힘을 바칠 것입니다 하였다. 그 하삼도 정병의 번상과 진에 머무르는 것을 차례로 바꾸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7일 에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00억 원 성종 10년 6월 18일 개묘 첫번째 기사 처음에는 경년을 정지하였다가 사시에 이르러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를 보는데 틈이 있어 경련에 나아가고자 하니 현재 있는 경련관은 들어와서 강하도록 하라 하니 동지사 정효상, 시독관 이세광, 검토관 정성근이 들어와서 대학 연희들을 강하다가 가이가 풍속에서 좋아함을 논한 데 이르러 이세광이 아뢰기를 세도의 승강은 풍속에 달려있는 것이니 풍속에서 좋아함은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몸소 전략하고 검소하시며 백성을 이끌었으나 근래 혼인할 즈음에 양가에서 각각 남녀가 탈 안자를 만들어 서로 먼저 보내기를 그게 하니 사치의 기풍이 아직도 있습니다. 청컨대 이를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금했는데도 지금 아직 이와 같은가 하였다. 정효상이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반드시 한 세대를 지난 뒤에야 좋아진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100년이 된 뒤에야 일어난다 하였으니 세속에서 좋아함은 세월로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미 검장을 세웠으니 만약 느긋하게 차츰차츰 젖어서 오래되어 풍속을 이루게 되면 사체의 기승이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또 주역에서 이른바 위아래가 사귀지 않고서는 천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이르러 이 세광이 이르기를 무릇 아래 사람으로 위에 진언하는 자가 비록 낮에 생각하고 밤에 헤아려 놓았더라도 임금 앞에 이르면 열에서 7, 8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원컨대 허심탄회하게 창납하시어 종시가 한결같게 하소서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효상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이 시해가 지당 이옥련이 경주 진도로부터 전전해 옮겨 가두었다가 북청에 이르러 옥사가 굳건해져 마침내 사죄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초서를 보니 서로 어긋나는 것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의금부에서 나치하여 조사하여서 사실을 얻어내는데 이 시와 같은 무리가 아니고 또 이조정랑 홍석보의 종 주무리동이었습니다. 그가 이 옥련으로 거짓 일컬게 된 것은 여러 번 형장을 맞자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자백했던 것입니다. 진도군에는 이 시에게 연주화된 주옥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 옥련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일 경등이 없었더라면 죄 없는 자는 죽일 뻔하였다. 경등의 밝은 판단을 매우 가생하게 여긴다 하고 이어 승지 이경동에게 말하기를 의금부의 당상 낭청을 승정원에 불러들여 술을 마시게 하라고 이어 전교하기를 매사를 이와 같이 밝게 판단하면 그 누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겠는가 하고 당상관에게 육장 부유둔과 삼합 누구 각 1구씩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1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주하부 승지 김계창이 의금부에서 근무한 바의 산호 이산이 본주인을 고소한 죄안을 가지고 왔어 아래니 임금이 주하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우승지 이경동이 아뢰기를 대명률에는 노예가 주인을 고소하면 비록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 100대의 도 3년이고 무고한 자는 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조에서 그 율문을 참작하여 대전을 만들었습니다. 무릇 노예가 주인을 고발하면 허실을 묻지 않고 다 교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비록 고신하더라도 만일 혹 불복한다면 그를 온전히 석방하겠습니까? 주인을 고소한 종을 본주인에게 되돌려게 하는 것도 형편이 또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김계창은 이르기를 고신을 해서 사장을 얻어들은 연후에 과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2조 찬판 이극기가 아뢰기를 신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조금 그 일을 알았는데 이후의 동생이 그 사람에게 혹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동생도 많은 노비공을 거두었으므로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고소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고장에는 어떤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였던가 하였다. 한승군 이훈이 아뢰기를 이후의 아내 권씨를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후의 종인 것이 명백하니 대전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판윤 이승원이 아뢰기를
어떤 사람이 남의 노북을 도둑질하여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판 자가 본주인에게 알려져서 만약 여가를 도둑질하여 판 사람에게서 징수한다고 하면 하루의 사역도 낼 것이 없는데 산 사람의 집에서 징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도둑질 해다 판 자의 심정은 매우 간악한 것이다. 그가 도둑질해서 파는 줄을 알지 못하고 이를 산 자가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여가는 도둑질해서 판 자에게서 징수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 승원이 또 아뢰기를 외방의 인가에 흘러들어와서 우고는 하는 백성이 관에 고하여 이반을 받아 사역한 자가 본주인에게 알려졌을 때에도 여가를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관에 고했는데 어찌하여 징수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1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교주 수호대관 진궁 병부 소보 원무 비전주 상성포 주화지 원차랑 번마주 일양태수 성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병부 소보 종무승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0일 어리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0일 어리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0일 어리사 세 번째 기사 표류인 김비의 등 세 사람을 제주로 송환하고 명하여 2년의 역사를 면제해 주었으며 반년의 농료와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을 지급하고 또 각기 저고리와 직신 천릭포 직신 천릭 각각 하나씩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안침이 아뢰기를 신이 명령을 받고 위원의 실화한 일과 상토의 화살 맞은 군사를 국문하였습니다. 신은 위원 사람으로 혹 불에 타 죽었거나 상토 사람으로 혹 전리업으로서 인하여 상처를 잘못 입은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호구를 조사해 보았는데 위원은 겨우 160호이고 상토도 200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은 중이되고 혹은 유의하여 남아있는 자가 대개 적었습니다. 진실로 무율하지 아니하면 장차 모두 유망할 형편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이 민패를 물어보았는데 그 최악인 바는 조전장이었습니다. 한 장수마다 군관 10사람을 거느리고 군관은 또 노복과 말을 거느리는데 그 공업을 모두 다 백성에게서 영출하며 군관으로서 사냥하는 자는 사절의 말을 빼앗아 타고 종일토록 말을 달려 쫓아다니니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습니다. 신은 근시이므로 백성들이 상달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르는 곳마다 다 도와서 원통함을 고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백성의 패단은 진실로 염려스러우니 병방의 방비가 가장키 뇨하니 조전장도 보내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영사 노사 신이 아뢰기를 신도 변방의 백성이 조전장을 심히 꺼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수도 급하니 조전장을 보내지 아니하기도 과연 어렵겠습니다 하였다.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조전장이 있으므로 변방의 방어가 미루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폐는 잘못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평시라면 없더라도 혹 건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조전장이 없으면 어떻게 수호하겠는가? 형편이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대왕 대비가 예조에 전교하기를 경외의 처녀로서 나이 10세 이상 26세 이하는 혼인을 금하고 간택의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조합의 승지 김계창이 형조에서 아랜 바 개성부의 죄수 오마금과 해미의 죄수
곽시무의 죄안을 가지고 아뢰기를 모두 다 사민으로서 도망해 왔으니 대전에 의가하여 잠대시에 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주와 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모두가 이르기를 사민으로 도망하는 자가 많은데 어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주와 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전년에 도망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법을 다시 만든 것은 다만 평안도의 유민이 매우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사변한 자와 입과한 자는 그 죄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 정문형이 아뢰기를 죄를 범한 사람은 진실로 마땅히 죽여야 할 것이지만 오히려 유배에 처한 것은 임금의 은혜가 매우 무거운데 도리어 이에 도망하여 숨었으니 비록 죽이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김계창이 이르기를 무릇 이르기를 사민으로 도망한 자는 참한다 라고 한 것은 죄를 범한 자와 입과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루 일컫는 것입니다. 사형은 감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지평 홍흥이 아뢰기를 심한 강귀손이 그를 온양에 보내어 소송하고 있는 노위를 청탁하였는데 강귀손만 죄를 받게 하고 심한은 면하게 하니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심한은 공신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대사관 성현이 아뢰기를 만일 공신이라 하여 죄를 면하게 한다면 신은 아마도 사람들이 징계되는 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2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요구국왕 상덕이 사신을 보내와 빙리를 올렸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천지가 개벽한 일으로 측은히 여기시고 자애로우심이 사해에 떨치며 임금은 성스럽고 신하는 현명하여 유풍과 선정이 팔황에 퍼짐으로 가까이 있는 자는 은혜에 흠뻑 젖어 기뻐하고 멀리 있는 자는 풍화를 듣고 우러러 사모합니다. 성화 14년 여름 5월에 귀국의 서민으로서 표류하여 비국의 남쪽 한 모퉁이 변주에 이른 자가 7인이었는데 그곳 사람이 우리나라에 데리고 온 자는 3인이었고 그 나머지 4인은 와병으로 체류하면서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일본국 박다의 상선이 우리나라 연안에 닿았는데 선주 신사랑 좌위문 사랑이었으며 그들에게 3인을 귀국에 호송하여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더니 3인도 함께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해줄 것을 보냈습니다. 저 선주가 바람과 파도에 험한 것을 무릅쓰고 내조하였으니 어찌 감사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으로 과인이 바라는 바는 대장경 일부와 면주, 목면, 약간 비리며 삼가드리는 토산물은 별벽에 갖추었습니다. 황구하고 첨앙함을 금할 수 없으며 너또이가 아직 남았으니 보중하시기를 빌면서 이만줄입니다. 호초 100건, 납작 50건, 울금 100건, 백단향 50건, 향 50건을 진정하니 삼가 바라건대 헌근의 정성으로 받아주시고 변변치 못하다고 하여 꾸짖지 마시고 수납하여 주시면 다행스럽겠습니다 하였다. 유풍은 선인이 남긴 미풍이다. 팔황은 팔방을 나타낸다. 헌근은 옛날 어느 농부가 미나리를 먹어보고 하도 맛이 있어 임금에게 바쳤다는 데서 생긴 말이다. 곧 정성된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0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지난번 영안도에 북청의 죄수인 이옥년이라는 이름을 칭탁한 사람은 당초에 경상도, 전라도 및 본도의 관찰사가 추구한 계본에서 모두 다 역적 이시의 당녀 이옥년이라 하여 그 친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영안도에 사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공초를 받아 옥사가 이미 이루어져 장차 법대로 처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후의 공사가 자연히 서로 모순이 되어 그대로 의거하여 죄언을 삼을 수가 없어 의금부에 내려다가 실정을 알아내기를 청하였으므로 데려다 묻기에 이르렀는데 이 옥년이 아니고 곧 정랑 홍석보의 종인 주무리동이었다.
처음에 주무리동이 나이 14세에 도망하여 중이 되어 정암이라고 이름하고 영안도에서 유방한 지 여러 해였다가 일찍이 남쪽으로 가서 전라도 진도군 굴 사이에 이르러 머물러 살았다. 이 시의 아내는 일찍이 이미 본군의 계집종으로 종속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기재를 베푸는 일로 인하여 절에 올라가서 정암을 보고 영안도로부터 온 것을 알고서 그 친족의 안부를 묻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로 은근함을 이루어 정암이 드디어 그 집에 왕래하니 고을 사람들은 이 시의 당녀가 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다. 정암이 그것을 알고 떠나 경주 감문사에 이르렀던 것이다. 같은 숙사에 있던 중이 정암의 바람 속에 있는 초피 이염과 초록유 이를 보고 황당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여 고을에 고발하였으므로 잡아가서 신문하게 되었다. 정암은 형장을 견디지 못하여 무복하여 이르기를 이 시의 저의 오촌 조카인데 일찍이 진도에 귀양갔다가 도망해 왔다라고 하였으므로 곧 장을 때려 본군으로 보내었고 군에서 문초하니 이 시의 당녀가 된다고 자복하였다. 또 영안도에 계송하여 일에 관계되는 사람과 빈가에 주문하였어도 전과 같이 자복하였다. 의금부에 데려오기에 미쳐서 그 초사를 살펴보고 여러 족인에게 물어보았으며 그 원적을 상고해보니 그 주인과 대면시켜 질문한 결과 모두 부합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한 연후에 곧 정암은 주무리동이고 이 옥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세조께서 처음 이 시의 난을 평정하고 그 도에 위협당하여 다른 무리들에게 하유하여 이미 묻지 않기로 허락하였으니 만약 주무리동이라는 자가 설사 그 당시에 반역을 추종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이 당악의 열에 있지 아니하면 진실로 마땅히 묻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의금부에서 아랜 것처럼 전엔 관계가 없는 것이겠는가. 본부에서 의심하여 이를 따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만 억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 없이 연루된 자도 많을 것이니 어찌 마음이 섬뜩하지 아니한가. 이에 그 사람과 잡혀서 연루된 사람들을 한결같이 모두 다 방면에서 보내게 하라. 한편 생각하건대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가 저지른 실수는 이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다만 일이 사유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추론할 수 없으니 우선 이를 용서한다. 대적 옥사라는 것은 밝히기 어려움이 대다수 이와 같은 것이니 진실로 삼가 분석해서 밝히지 아니하면 형벌이 무고한 자에게 미치는 일도 많을 것인데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나의 법률하는 뜻을 본받아 중해에 효유하고 모든 옥사에 신중히 할 것을 각자가 경계하여 이러한 실수를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유방은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계송은 형틀을 채워 보냅니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2일 정리 5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래기를 경기 엄죽현의 주의수인 백정 변의준 이영춘이 도망한 매읍토 등과 행인을 죽이고 의복을 약탈한 죄와 수원의 죄수인 수군 전윤생이 남의 의복을 급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되며 처자는 소재한 관청인 노비로 영속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도 비후주의 8대 태수 교신과 일기주 상승포 염진류 관음사 간주 종수와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국분사 주지승 숙목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유구국의 사신인 상관인 신실아 등에게 잔치하고 예조판서 이승수에게 명하여 상관인과 부관인에게 전교를 이르게 하기를 너희 국왕이 표류인을 돌려보내준 것에 깊이 감사하고 또 너희들이 멀리 창해를 건너서 무사히 오게 된 것을 기뻐한다 하니 대답하기를 상교가 이에까지 이르니 감격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상관 이하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6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다시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종친들의 활쏘기를 보았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통사 손중근을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중국 사람 반통 등 23명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풀어 보내게 하였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직 장문주 삼도위 정성 대마주 대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사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성건이 아뢰기를 날이 가무니 창끝에 술을 거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전평우진 탄정 소필홍 일기주 대관 목산 심랑 원정 대마주 수호대관 종조육 성준 종대선 국행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이조 병조의 전지하기를 김극수 신효손 유헌 오극명 김덕천 박효선 이선남 전승석 한도생 성방은 홍한생 윤양좌 김호 이춘경 김백면 이종생 최호 이의석 김진현 이인산 최흥손 최공손 이양손 권치동 박맹손 박비의 김석동 김준경 최기산 정희 박계산 김양근 최중건 박춘양 유효충 김의손 안극순 김자성 장맹현 석진산 김효우 김계남 유중남 정복중 이혁 박효산 양어종 최인혜 김혜손 오영석 이응 최순건 홍실동 최내은생 김효중 양담 권한 조이경 노효동 김순동 상효손 신계손 정종화 김건의 고신을 환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조합부 승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종성의 죄수 김중손이 내지에 거주하는 야인의 말을 도둑질을 하여 주인 되는 자가 찾아와서 뒤따라 오자 도리어 때려서 상하게 한 죄는 유리 자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판윤 이승원 호조 참판 이극균이 대답하기를 율은 마땅하나 김중손이 사수하였으니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형조 참반 이숙기는 아뢰기를 남의 말을 훔치고 도리어 그 주인을 때렸는데 사정이 발각되어 드러나자 부득이 관에 자수하였으니 어찌 그 처음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율에 의하여 서리하라 하였다. 지평 복승정이 아뢰기를 심해는 대신으로서 온양의 관가와 더불어 쟁성하여 판결이 나지 않은 노비를 집에서 역사시키고 그의 아들 심하는 또 사람을 보내어 이를 청하였습니다. 심해가 만약 참야에 알았다면 죄가 있고 알지 못하였다면 또한 마땅히 자명해야 할 것이니 추국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이 만약에 문권이 없는 노비를 가지고 온양의 관가와 쟁성하였다면 진실로 죄가 있지만 이미 문권이 있으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정충년 이전에 안천보의 문건으로는 있으나 온양의 외병이 불태워버린 뒤에 공적이 유실되어 정유년에 이르러 정안을 이루었으니 모두 온양의 노비는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온양의 노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정안에 올린 자는 옮겨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복승정이 말하기를 대신의 이름 마땅히 시비를 변별하여야 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정난종이 제대되어 와서 복명하고 말 한 필과 먹, 황모, 대전, 취우를 바치었다. 성주시로 106권 성중 10년 7월 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사원부 대사원 박숙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주스를 상고하건대 이르기를 태사, 태부, 태모를 세우니 이들이 오직 삼공이다. 도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엄량을 조화시키고 다스리니 관직은 굳이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적임자라야 한다 하였으니 그 적임자가 없으면 그 위를 비워두는데 이는 그 적임자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따라서 삼공의 책임은 그 중함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심해는 삼공의 위에 처하여 모두가 우러러보는 지위에 있으며 강희맹도 일찍이 육경을 경유하여 지위가 승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두 위망의 중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천을 불러다가 몰래 역사시키다가 그것이 밝게 드러나게 되어서는 일찍이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이 뻔뻔스럽게 고발하여 쟁송하고 자제로 하여금 통서하여 몰래 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탐욕을 부리되 끄리낌이 없으며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마땅히 그 죄를 밝게 추국하여 율에 따라 조처하여 왕법은 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박중선도 함부로 역사를 시켰으니 육경의 어른으로서 권형의 책임을 위임받은 자가 마땅히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모두 그대로 두고서 묻지 않으시니 신등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형상을 쓰니 한번 그 중도를 읽게 되면 사람을 권징할 바가 없습니다. 심해 등은 죄를 범함이 이에 이르렀는데도 전하께서 관대하게 놓아주시니 불의한 자가 장차 어떻게 징계되며 훗날에 이러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혹 말하기를 훈책이 되어 면하게 되었다 한다면 이는 법이 시행되지 않은 것이 훈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그 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추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따라서 그 노비를 허락하시니 신등은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정안을 우리지 않고서 심한의 문기에 올렸다는 것은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릇 노비를 쟁송함에 있어 피차 모두가 믿을 수 없다면 속공하는 것이 예입니다. 이제 이 노비를 가령 정안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 저 문기를 믿을 수가 없다면 법으로 속공함이 마땅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위에 노비를 한결같이 본관에 주환하고 심해 강힘행 박중선의 불법한 죄를 다스려서 조정을 맑게 하고 뒤의 사람을 경계하신다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106권 성종 10년 7월 3일 장사 첫 번째 기사 대사헌 박숙진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경등은 내가 심해의 노비의 일을 처결한 것을 가지고 그러다고 하였다. 그러나 온양의 정안을 올린 자는 심해에게 줄 수가 없고 심해의 문기에 올린 자는 온양에 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경등이 마땅함을 헤아려서 아뢰라 하였다. 박숙진 등이 대답하기를 심해의 문기가 불명하니 예로서 예대로 속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아뢰는 바는 마땅하지 못하니 각각 물러가라. 내가 정승들과 더불어 의논하겠다 하였다. 박숙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정유년에 처음으로 송사하였을 때 강희맹, 박중선은 사람을 온양에 보내어 현재 입역하는 노비를 몰래 불러내었는데 그 노비가 엄니에게 체포되어 전이하면서 추액하기를 수억에 이르렀다가 마침내는 모두 도망하여 숨어서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평 홍흥이 평택에 부임했을 때에도 국문하였었습니다. 무릇 소송하는 노비는 반드시 관의 판결을 기다린 연후에야 역사시킬 수가 있는데 심해, 강희맹 등은 미결전인데도 사람으로 하여금 몰래 부르게 하고 또 그 아들 심한, 강귀손으로 하여금 통서하여 몰래 청하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내 이미 알았다 하고 이어서 승지에게 명하여 다시 문안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종시록 106권 성종 10년 7월 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남평의 죄수인 산호 즉금 발이 선자 윤을 고장하고
의무를 훔쳐서 가진 죄와 환평의 죄수인 무장 장교 지자수가 이 양로를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하고 장원의 죄수인 백정 중이가 재범한 절도죄는 성록에 의하여 교대시에 차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노병에 복약하거나 혼인 제사에 이르러서 병수를 가진 자 이외에는 모두 검주시키라 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3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화곡의 이 사기 펠대를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청컨대 전례에 따라 중회로 하여금 구학을 수축하고 천백을 깨끗이 하며 억울한 옥살을 심리하고 드러난 뼈를 가려주고 육탈이 안 된 뼈를 묻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4일 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성현이 아뢰기를 그늘의 가뭄이 심하여 농부들이 하는 말에 가을 가뭄의 피해는 봄 가뭄보다 심하다고 하니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신은 옥에 엄체된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중의 옥에는 정체된 자가 없는 것 같다 하였다. 성현이 말하기를 경중은 제사가 나누어 다스려서 진실로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으나 외방은 실행이 혹 사사로운 노여움으로써 무고한 일을 구속하니 비록 감사가 순행하여 염찰한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다 알겠습니까? 청와대 검찰을 더하여 억울하고 원통함을 벽에 해주소서 하고 집이 윤민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죄수를 상고하건대 엄체한 자가 없으나 다만 가뭄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예이니 청컨대 종묘와 사직에 기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또 예전에는 죄수를 염려한 것이 있었으니 외방에서는 옥의 죄수를 점검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영사 윤사흔이 아뢰기를 성현이 아랜 바는 진실로 옳습니다. 외방의 수령은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서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무고한 자를 가둔 것이니 청컨대 관원을 보내어 검찰하게 하소서 한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딸에 관원을 보내는 것은 배단이 있으니 감사에게 하유함이 없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4일 모 두 번째 기사 서릉군 한칠에 가와서 아뢰기를 신은 평소에 병든 나머지 찬식을 앓고 있는데 이제 성절사로 중원하시니 가을이 깊어져 날씨가 추워지면 중도에서 병이 나 가기 어렵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병이 있더라도 그 몸을 상가하고 보호하며 염려할 것이 없고 또 이제 진언하는 물건이 많으니 경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한칠에는 한학의 아들이며 한학의 누이는 중국 조정에 뽑혀 들어가 선종 황제의 후궁이 되고 아보의 공으로 성화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다. 환관 정동과 더불어 서로 결탁하여 황제를 권하여 자주 정동을 본국에 심부름시켜 직지로 온 놀이개 음식 등의 물건을 올리게 하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갖추어 혹독하게 거둬들이기를 싫어함이 없어 생민의 큰 병폐가 되었다. 또 칙령으로 한시의 족친을 해마다 성절사로 충원하여 입조하게 하므로 한칠애 및 그의 형 한치인 한치의 사촌들인 한치영 한충인 조카 한한 한찬 한건이 서로 갈마들면서 부경하였다. 그리하여 금대와 서대를 띠는 것이 모두 황제의 칙지에서 나왔으며 금은 채단의 상사가 다음이 없어 한시의 일족은 정동으로 인하여 앉아서 부귀를 취하고 해를 나라에 끼치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였다. 아보는 보호하여 양육합니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4일 모 세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그늘의 절호를 보건대 크게 가물징조가 있다. 인사로서 감응하는 바는 억울한 옥사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형은 친히 제읍의 안옥에 구계된 자를 검토하여 판결해서 보내되 원통하고 억울한 자는 깨끗이 정리하여 재앙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구계는 구류를 말한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4일 모 네 번째 기사. 김영류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성준을 통정대부 수 전라도 관찰사로, 김순도를 통정대부 행 광주 목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도승지 홍기달 등이 아뢰기를 그늘의 가뭄이 너무 심하여 충청도 감사는 창고를 열어 진제하여 줄 것을 청하였고, 평안도 영안도에는 우박이 내려 사람 가축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변이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하늘의 경기를 삼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감선 피전하는 절목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홍기달 등이 대답하기를 그 제변을 생각하여서 수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합니다. 어찌 반드시 감선 비전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인사를 닦으면 천재가 그치는 법이니 감선 비전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장차 비를 건심하는 뜻을 의정부에 전지하겠다 하였다. 홍기달 등이 말하기를 무릇 고사를 따라 범의 머리를 물에 잠그고 저자를 옮겨 문을 닫는 유와 같은 것을 다 빠짐없이 행하여도 오히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비전 감선하여도 옳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비전하면 마땅히 상참과 정사 보는 것을 정지해야 하므로 옥송이 엄체될 것이니 옳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범의 머리를 물에 잠그고는 기우제를 지낼 때 범 모양을 만들어 용산강에 잠그는 행사를 말한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재앙은 헛되이 생김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치한 바이다. 높다랗게 위에 있으나 감동함이 있으면 통하니 어찌 시수가 그렇다고 하여 인사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과매한 몸으로서 외람되게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되어 무릇 시행하는 것이 전심에 합하지 못하였다. 근자에는 평안도 영안도의 우박익과 큰 물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곡식을 해쳤어 근심이 됨이 매우 컸었는데, 이번에 또 가물징조가 있어 민생을 돌보아 생각하니 몹시 척연하다. 이미 옥수를 염려하여 원통하게 구속됨이 없도록 하였으며 금주 기우를 차례로 거행하게 하였으나, 내가 생각하건대 이 제의를 소취한 것이 비록 내 부득으로 말미암았다 하더라도 그 백집사에 있어서 또한 어찌 잘못이 없겠다 하겠는가. 그러니 중의 관리로 하여금 각각 그 직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여 천견에 보답하게 하라 하였다. 과면은 식견이 적고 사리의 어두움이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5일 김이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종성두호부는 이제 우박과 수재를 입어 인물이 빠져 죽고 곡식이 손상되어 민생이 매우 어렵게 되었는데도 즉시 치부하여 구휼하지 않으니 이는 옳지 못합니다. 그 수령을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추국하여 아뢰게 하고, 또 친히 화곡의 소복 여부와 인물의 익사 한 수를 살피어 상세히 모두 다시 아뢰게 하며, 재화를 입은 민호는 창고를 열어 진율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5일 김이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남원의 성을 쌓는 공력은 반을 성취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고을은 땅이 넓고 백성이 조밀하여 비록 300여 척을 물려서 쌓더라도 둘레가 5,097척에 불과하여 오히려 소읍의 성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창고와 공회를 설치하면 남은 땅이 협착하여 혹 위급한 일이 있게 되면 군마와 거민이 들어와 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름지기 광활하게 물려서 쌓도록 함이 곧 만세의 장원한 계책이니, 청컨대 수성 종사관을 보내어 관찰사 절도사와 더불어 같이 살피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홍기달이 아뢰기를
오늘은 칠석이니 별도로 주선을 삼전에 올릴 것이나 하늘이 또 비를 내렸으니 청컨대 향운을 올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검주의 영에 노병에는 검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삼전에 올리고 나는 즐겨 마시지 않으니 올리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사모대산 박숙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심해 강희맹은 공천을 자기의 것으로 꾸며 몰래 역사시키고서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몰래 그 종을 보내어 현재 입역하는 공천을 꿰어내다가 잡히어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 드러나 은폐하기가 어렵게 되자 뻔뻔스럽게 고발하여 쟁송하기를 조금도 꺼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제로 하여금 통수하여 청촉하기까지 하였으며 오히려 그 노비를 비호하여 그 언덕을 심어서 다른 날에 인유한 것을 삼고자 한 근정상과 그 흔적의 전후가 소연하여 하나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등은 여러 번 추국할 것을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상과에 핵실하겠다고 답하심으로 신등은 물러나어 명을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연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통분하여 마지 않습니다. 심해 등은 모두가 구첨의 지위에 있으면서 아울러 중죄를 범하였으나 전하께서는 그렇게 용납하심이 이에 이르렀으니 신등은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상벌이라는 것은 천하에 지공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훈척이라 하여 천하에 지공한 것을 폐하시면 사람을 권징할 바가 없으니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심해 강희맹 박중선 등의 불법한 죄를 안율하여 과단하여서 왕법을 범할 수 없고 조강을 물하니 할 수 없음을 밝게 보이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중선은 무슨 일로 추국하려는 것인가 하였다. 성근이 아뢰기를 박중선도 일구를 점령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저 붕어는 오히려 책선함이 마땅한데 심해 강희맹이 이런 불의한 짓을 하였다. 박중선은 사촌의 친척으로서 구원하여 말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그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다. 내 객의대들에게 이르니 반드시 이로써 죄를 청하여도 이제 말한 바는 내 뜻과 부동하다 하고 이어서 승지 김계창에게 명하기를 박중선이 점령하였다는 일구 또한 심환의 문기에 올리었는가 그것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고 또 성근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친척을 고액한 연휴 결정짓겠다 하였다. 구첨은 무사람이 함께 우르르 봅니다. 책선은 착한 일을 하도록 공고합니다. 고획은 사실을 자세히 밝혀냅니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7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사후에 전제하기를 좌의정 심해 판돈영 부사 강희맹이 천적을 올리지 않은 여정 동질이 동금을 관결하기 전에 종을 보내어 초유하였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대학 연의를 강하다가 옛부터 위란한 세상에서도 일찍이 충성스러운 말이 없지 않았다는 데 이르러 시간강 이 의부가 아뢰기를 이 글의 뜻은 인군에게 직간을 즐겨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쇠란한 세상에도 일찍이 충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만 말을 해도 쓰지 아니하였으므로 망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서백이 연하라를 정벌하니 주의가 달려가 고하였으나 주는 그 말을 생각하지 않다가 종말에는 망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주나라 여왕이 비방하는 사람을 감찰하게 하므로 소공이 백성의 입을 막기는 하천을 막는 것보다 심하다고 하였으나 여왕이 듣지 않다가 채로 쫓겨났습니다. 전천추가 무고의 화와 선신의 일을 말하니 무죄가 가무한 까닭으로 한나라가 혼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육진은 말을 다하고 극진히 간하니 덕종이 비록 다 쓰지는 않았으나 혹은 때로는 그 말을 억지로 따랐으므로 당나라가 망하는 데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천자가 쟁신 7일인이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천하를 잃지 않으며 제후가
쟁신 오인이 있으면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습니다. 진실로 팍간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혹 그 나라를 어지럽히고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치평한 세상에 있어서는 위망한 말을 은휘하지 않으니 가히 같은 이가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고 길게 단식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신이 그 인군을 걸주에 비유하는 데 이르러서는 바로 인군을 사랑하는 지극한 말이니 비록 광패하더라도 마땅히 너그럽게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인신으로 주위의 정성스럽고 간절함이 육지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덕종이 봉천에서 포위되었을 때 그의 말을 능히 써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와서는 즉시 소원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있어 이름하기를 육선공주의라고 하며 옛날에 소식이 경년에 진강하기를 청하였으니 만약 연한할 때에 혹 관람하시면 반드시 비익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박숙진이 아뢰기를 이제 방기화를 제수하여 신계현령으로 삼으셨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사대함이 지중하니 역학에 정통한 이수손, 이춘경, 방기화와 같은 자는 모두 현지를 제수하여서 역학을 권장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혹 하다 말다 하면 반드시 정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종조에 있어서는 모두 그 직임에 전일하게 하고 외직의 서용을 허락하지 않은 까닭으로 김하 이변의 무리가 역학을 잘 하는 자로서 세상의 이름을 떨쳤으니 이제 방귀하도 외직의 서용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그를 개차라 하였다. 샥가는 간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현질은 고귀한 높은 벼슬이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교에게 하서하기를 전에 왔던 건주의 다상가 우당계 등이 다시 오면 말하기를 전자에 너희 본 위인이 와서 도둑질을 하였을 때 장성진 사람 홍수치가 죄를 피하여 따라갔으니 너희들이 추세하여 잡아와서 고할 것 같으며 마땅히 중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 명하기를 금년 가을의 강무 때에는 황해도, 영안도, 평안도의 3도 이외에는 모조리 징병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2조에 전지하기를 송심은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 데에서 제외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국기 1일이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1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1일은 얼추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성현이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팔도 수성사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신의 뜻으로는 지금 국가가 한간 시기에 성곽을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팔도 수성사라고 이르면 그 순심하는 점이 어찌 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도에 감사하는 직임이 한 지역을 전담하여 무릇 축성할 만한 것을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감사에게 위임함이 좋을 듯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성현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하고 도승지 홍기달이 아뢰기를 별도로 수성군을 보내는 것은 신등이 아랜 것입니다. 감사는 군민을 모두 다스리고 절도사는 방어에 오로지 힘써야 하는 각계의 중임이 있어 겸하여 다스릴 수가 없으니 한 대신에게 위임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수성사가 친히 갈 필요가 없으니 종사관을 보내어 가서 형세를 살피는 대로 그 편의함을 짐작하여 시행하면 어찌 번거로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지사 정효상이 아뢰기를 남은의 전라도의 가장 내지가 되는 데에 있으니 남은은 전라도의 가장 내지가 되는 데에 있으니 축성이 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구나 험조한 산승이 있으므로 고려에서도 이에 의뢰하여 왜구를 피하였습니다. 이제 장차 업성을 쌓으려면 성터
가 협작한데 또 이것을 믿고 산성을 수척하지 않으면 둘 다 잃을 것이니 신의 뜻으로는 마땅히 완급을 살펴서 먼저 연의 성자를 쌓고 남은 같은 것은 단지 산성만을 수척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고 주화성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병조의 계목은 대전의 군사가 번차를 넘는 자는 좌주의한다는 법이 없는 까닭으로 충순위, 충추하니 등이 보호가 없는 것을 꺼리하므로 번차를 넘어 정병에 소속되기를 기뻐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번차를 넘는 자는 정병에 소속시키지 말고 기한이 넘도록 출근하지 않는 예의에 따라 장 80으로 논지하고 삭사하여 그 전의 소속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에 살인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신법이니 정승 등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잔치하기를 예조판서 박중선이 선적에 올리지 아니한 종 매업금을 역사하였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주하부 승지 김계창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박중손이 건비를 두고 질투하여 차경남을 교살하였는데 박종손과 차경남 모두 간부이니 박종손은 사형에 처하고 건비는 장류로 논할 것입니다. 아니 주하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설레의 홍가에 어찌 성례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마땅히 먼저 간통한 자를 본 남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구나 차경남에게 중매가 있었으므로 이가 곧 본 남편인데 건비가 참여하여 본 남편을 죽였으니 유리 사형에 처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스스로 정으로 스스로 간통하였으니 간부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우성지 이경동은 말하기를 설레의 혼가에 어찌 중매를 기다리겠습니까? 마땅히 먼저 간통한 자를 본 남편으로 삼을 것입니다. 만약 차경남이 본 남편이 아니라면 박종손이 어찌 모살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하고 도성지 홍기달은 말하기를 건비는 박종손이 차경남을 모살할 것을 알고서도 말하지 않았고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였을 때에도 구원하지 않았으니 주위의 법으로서 논한다면 건비는 죽여야 합니다. 하고 우부 승지 최수는 말하기를 건비는 박종손이 모살할 때를 당하여 차경남은 처가 있어 평생을 의탁하여 종신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으니 이는 사정을 알고서 죽인 것입니다. 하고 김계창은 말하기를 건비는 차경남과 간통한 지 열흘도 못 되었어. 또 박종손과 간통하였으니 어찌 차경남을 본 남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판년 이승은 참판 이극기는 말하기를 건비는 그 주인과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이로서 서로 간통하였으니 어찌 본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차경남은 계손으로 하여금 중매를 하게 하였으니 간부라고 이럴 수는 없다. 또 박종손이 모살할 때에 건비는 일찍이 한마디의 말도 중지함이 없었고 교사람을 받고서는 무심히 좌시하였으므로 그 마음이 참혹하니 지정살본부로서 계율하여 아뢰라 하였다. 장류는 장형한 다음 유배합니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항하기를 마치자 홍기달이 아뢰기를 신이 상징방에 있으니 한 사람이 투서한 것이 있는데 그 전면에 쓰기를 도승지 주하승지는 봉함을 열라고 하였기에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서찰 한 통과 상봉사 한 통이 있었는데 서찰은 바로 유자광의 소위이었습니다. 신은 봉사에 말한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 만약 자기의 원통함을 진술한 것이라면 노예로 하여금 회사에 바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에 국가의 일의를 진술한 것이라면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곧바로 물리치려고 하였으나 이미 승정원에 이르렀으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그 봉사를 내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1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제포마노가 의염을 판매하여 양향으로 삼으니 비록 군수를 비축함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연하여 수군을 침모하는 까닭으로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여 이미 제진장으로 하여금 공개를 한결같이 대전에 따라 시행하게 하였고 그 둔전이 수에 준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가 쇠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내가 변진에 대하여 식량을 만족하게 하고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뜻을 관찰사가 본받지 아니하고 한갓 문구로 여겨 즉시 거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군자가 점점 모손되어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여 그 패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여러 변진의 둔전은 대전의 원에게 구애하지 말고 각성이 들리는 곳의 공안전지에 이르기까지 수량의 전부를 출세하여 다 둔전에 충당하되 그 결부의 수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계문하여 후고에 증빙하게 하라 하였다. 양형은 굴리양이다.